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리플이 미국 달러를 밀어내고 세계 기축 통화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궁극적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목표이자 포부를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리플의 가격이 횡보를 이어온 탓에 많은 이들은 현재 리플은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리플의 가격은 결국 0에 수렴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리플에 대한 투자가 현재의 가격 반영보다 먼 비전을 보고 이뤄져야 한다. 리플의 가능성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분열과 이에 따른 달러의 몰락, 그리고 두 현상에 따른 리플의 역할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많은 국가들이 달러로 인한 불공정한 자본시장에 굉장히 화를 내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탈달러를 원하면서 현재 세계 정세는 분열되고 있는데 리플은 디지털 화폐로서 갖고 있는 거래 효율성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특성에 기인해서 세계 기축 통화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터졌을 때 달러 강세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탈달러에 대한 시기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위기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탈달러 현상은 리플과 같은 한 기업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 정세라든지 정치, 경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영원한 기축통화가 없음을 역사가 증명했듯이 탈달러 시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플의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은 리플의 기술의 계속적인 진보, 그리고 은행과 금융 서비스가 손에 닿지 않은 나라들이 아직도 약 40%가량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나라들에 대한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서 탈달러 시대가 오는 그 순간에는 세계 접점이 되는 통화로 그리고 기술로 그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전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그 먼 비전이라는 것도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자분들 중에는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분들이 있을 테고 그 각각의 목표가 있으신 만큼 그 각 목표에 따른 리플에 대한 기대를 잘 조절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리플이 탈중앙화 거래소 서비스를 ODA 제품과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ODA 서비스를 위한 XRP의 채택 그리고 XRP의 거래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탈중앙화에 대한 공격을 종종 받았던 리플 입장에서는 탈중앙화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외지만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코인의 거래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플 CTO는 탈중앙화 거래소와 리플의 ODA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달러나 유로화에 연동된 프리미엄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2년 반 전에 리플이 XRP 레저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할 기회가 있었는데 SEC 소송이 그 기회를 방해했고 그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화 서비스를 ODL에 통합하려는 진전이 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SEC 소송이 리플에게 끼친 폐해가 소송 비용 말고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상당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만약 탈중앙화 거래소와 리플 ODL 서비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통합이 되었다면 리플 XRP 유동성은 지금과 비교해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리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프리미엄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서 현재 은행과 그리고 대형 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CBDC, 송금결제 파트너십 말고 이렇게 최고 기술 책임자 입에서 리플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있으니 좀 더 리플의 비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언급한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을 공개 비난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SEC 위원장의 당시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는 등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라는 점인데요. 사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도 비트코인을 거의 의미 없는 자산으로서 평가한 것이 불과 2-3년 전이었고요. 제이 클레이튼 역시 2-3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정반대이죠. 블록체인과 일부 암호화폐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다가 이제는 SEC 위원장이 되니 암호화폐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무자비한 집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레리 핑크 같은데요. 왜냐하면 레리 핑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업은 해당 기업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부기관, 특히 집행기관은 대의를 위하고 대중을 보호하는 곳인 만큼 이렇게 말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결국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중국 전역에 중국의 CBDC 디지털 위안화 소매 거래 도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소매 거래라 함은 일반인들의 거래에 있어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중앙은행은 2020년 4월에 디지털 위안화의 파일럿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디지털 위안화의 보급을 시작했지만 지금 단계는 어떻게 보면 보급이라고 하기에는 사용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스트 단계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전국적인 소매 채택의 장애물인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위한 전 국민의 신원 인증 완료,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결제 허용 라이센스를 가진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충분한 확보,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POS 기기의 전국적인 보급을 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소매 거래에 있어서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겠다고 표명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통화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중국이 가장 빠르게 도입하고 또 소매로까지 확장을 한다고 발표를 한 만큼 각 나라의 디지털 통화의 도입이 점차 늘어나면 리플의 기회도 계속 확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